미군은 전 세계에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무시하는 작은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땅이 내일 사라진다면 미국은 태평양에서 최전방 위치를 즉시 잃게 됩니다. 하와이도 아니고 비밀기지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땅은 미국이 전쟁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수천 마일의 바다로 둘러싸여 외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키기에는 너무 멀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고 폭격기가 이곳에서 출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곳의 취약성과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아시아에서 위기가 시작되면 실제로 처음 움직이는 곳은 워싱턴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까지 이곳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괌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열대섬이나 옛 전쟁 역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괌이 실제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곳은 아시아로 가기 전 마지막 미국 영토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힘이 이론적인 것에서 실제로 즉각적인 것으로 바뀌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요한 것은 괌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왜 이곳이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태평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리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서부 해안에서 이동시키는 데에는 몇 주가 걸립니다. 하와이에서 출발해도 전속력으로 며칠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연료가 소모되고 움직임이 노출되며 적에게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괌은 그 지연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그것이 지리적 조건을 전략적 우위로 바꾸고 그 우위를 워싱턴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섬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침몰시킬 수도 없는 영구적인 항공모함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거리 외에도 더 중요한 이점은 통제력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기지를 운영하고 필리핀에도 군사적 존재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기지들은 외국 정부의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런 정부들은 제한을 두거나 지연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미국이 공격을 개시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괌은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괌은 100% 미국 영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리는 단순히 흥미로운 것을 넘어서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이 제약받지 않는 공격 개시 권한을 가진 곳입니다. 군사기획자들은 태평양을 여러 도련선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도련선은 일본과 대만을 지나 적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어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괌은 두 번째 도련선의 거점입니다. 괌은 충분히 뒤에 위치해 조기 경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즉각적으로 반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이 균형이 괌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전쟁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군은 병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대신 여러 곳에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웃한 티니안과 사이판에서는 더 작은 섬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복원되고 있습니다. 괌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바퀴살처럼 뻗어나갑니다. 비행기는 분산되고 무기는 재배치되어 하나의 목표가 여러 개로 나뉩니다. 이제 미사일 한 번으론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과 전략에는 막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결과가 따릅니다. 정부는 괌을 최전선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앤더슨 공군기지는 직접적인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재건되고 있습니다. 전자기 차폐, 폭발에 견디는 인프라, 미사일이 명중한 후에도 작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미사일 공격이나 EMP 공격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자기 차폐로 덮여 있습니다. 동시에 군은 해병대 캠프 블라스트 기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해병대 기지입니다. 수천 명의 해병대원들이 이곳에 전진 배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건설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집안이 다공성 석회암이기 때문입니다. 활주로, 항구, 벙커를 짓는 비용이 본토보다 훨씬 많지만 미국에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기지 네트워크처럼 보이지 않고 태평양을 위한 영구적인 전진사령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프라항에서는 해군이 핵잠수함과 대규모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위한 철근 콘크리트 부두와 특수 정비 도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박들은 하와이나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지 않고도 수리와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잠수함들은 분쟁 해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함대도 더 오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이 대체 불가능해진 이유는 군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섬 주변 해저를 따라 어떤 미사일 못지않게 전략적인 것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괌 주변의 해저는 전 세계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섬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디지털 트래픽의 주요 거점으로 이 트래픽은 해저에 놓인 특수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이동합니다.
괌은 북미 데이터 센터를 싱가포르, 대만, 호주의 금융 허브와 연결합니다. 이 섬을 우회하면 초고속 주식 거래와 군사 통신이 너무 느려집니다. 만약 그 케이블들이 끊기면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마비됩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동화된 주식 거래, 선박 추적 시스템, 그리고 보안 메시지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군 이 시스템을 더 넓은 네트워크에 통합하여 위성, 드론, 해저 데이터를 하나의 지휘 구조로 결합하는 이유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들은 군사 등급의 보안과 연방 인프라에 연결된 이중전력 시스템을 갖춘 보호된 네트워크의 노드입니다. 이제 단순히 군사적 위치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평양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제 인프라입니다.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이 위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군사 지출은 또 다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군사 전략가가 아니라 억만장자들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의 보호가 확정되면 자본은 그곳을 영토가 아니라 인프라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괌은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보호, 강한 달러, 그리고 전통적인 조세 피난처보다 더 나은 세금 감면 혜택까지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있습니다. 자금은 기술적으로 미국 영토를 떠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나 과세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미러 코드와 연관되며 미국 세금 제도를 복사하지만 자금은 현지에 남아 있습니다. 괌은 때때로 수십 년간 최대 100% 대규모 세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이런 종류의 혜택은 미국 본토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지 정부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 꽤 간단합니다. 연방 보조금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는 수십억 달러의 현금 예치금과 고급 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세수 일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억만장자들과 기업들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허점입니다. 자금은 기술적으로 미국 영토에 머무르게 됩니다. 미국 법원의 완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외국 정부나 현지 부패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돈은 부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세금 제도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캡티브 보험이라는 특정한 유형의 금융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업들은 이곳에서 자신들만의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본토에서는 보험료를 사업 경비로 공제받으며 세금은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이며 대형에 잘 알려진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중견 기업들과 기업가들도 점점 이 방식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허점이 아니라 여전히 엄격한 규정과 철저한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 보험 구조로 간주되기 때문에 엄격한 국제 규정이나 전통적인 조세 피난처에 따르는 감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쁜 평판 없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얻은 이익을 고급 아파트나 공장 같은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연방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연방 혜택에 지역 세금 감면까지 더해지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실제 세율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이 투자자들은 군대의 보호를 받는 부동산만을 노립니다. 타마닝이나 도다도 같은 동네에서는 집값이 현지 소득과 완전히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임금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약한 통화 상황에서 미군이 지키는 실물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국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필리핀의 SM그룹은 현지 시장에서는 너무 비싸서 접근할 수 없었던 토지와 상업용 부지를 공격적으로 매입해왔습니다. 그들은 일반 호텔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이 땅을 자금을 안전하게 묻어둘 곳으로만 쓰려 합니다. 사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투자자들도 장군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군사적 위협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영토가 대규모 방위 업그레이드를 받는 것이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불을 숨기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보고 그곳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 섬을 겨냥한 바로 그 미사일들이 억만장자들이 자금을 이곳으로 옮기는 이유입니다. 부유한 투자자들이 은행 잔고를 늘리는 동안 일반 사람들은 이 군사중심 경제의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대는 기지 내에 수천 채의 주택을 짓고 있지만 여전히 유입되는 군인 수가 지역 마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군인들은 보통 월 2,500달러 정도부터 시작하는 연방 주택 수당을 받습니다. 그 정부 지원금은 임대료의 인위적인 기준선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 군인 임차인들은
똑같은 집을 두고 지역 가정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2026년 초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45만 2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역 중산층, 즉 교사, 간호사, 그리고 마을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제는 계산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내 집을 소유한다는 꿈이 이제는 방위산업의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켜주는 바로 그 가치가 동시에 그곳을 표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현대전에서는 적이 어떤 목표를 파괴하기 위해 수십억을 쓰는 경우는 그 목표를 제거함으로써 상대방의 전투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작은 태평양 섬을 향해 미사일을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DF-27 미사일은 바로 이 위치를 타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것을 괌 킬러라 부릅니다. 이 미사일은 2500마일을 비행하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더 빠릅니다. 이 미사일은 더 낮게 비행하고 추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이 섬이 더 위험해질수록 그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80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섬 전체에 걸쳐 여러 요격 시스템을 결합한 다층 방어막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미사일 포대를 하나의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주요 목표는 수십 발의 적 미사일이 사방에서 동시에 떨어지는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단일 섬 위에 건설된 가장 첨단 미사일 방어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들이 이곳의 데이터 센터나 해운 인프라에 진출할 때 그들은 주변 국가들의 경제 규모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방위망의 보호 아래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군대가 이 섬을 지키고 있고 바로 그 안보가 민간 자본을 쉽게 몰아낼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강대국의 최전선이 되는 섬은 언제나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해왔습니다. 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 강대국들과 억만장자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동안 이곳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점점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토착 차모로족은 현지 인구의 거의 35%를 차지합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토지 권리는 군사적 필요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가장 적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레이더돔 아래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확장은 고대 유적지와 천연 자원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해군은 현지 보존 담당자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료적 절차가 사라졌고 역사적인 땅을 정리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마과의 실사격장을 건설하기 위해 작업자들은 수천 개의 고대 유물과 문화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을 파헤치고 파괴했습니다. 불도저들이 4,000년 된 숲을 밀어버리며 레이더돔을 설치할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싸움은 타락의 해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리타이 리테키안이라는 지역 단체가 군대가 야외에서 오래된 폭탄을 폭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북부 괌랜스 대수층 위에 새로 지어진 사격장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 저장고는 섬의 깨끗한 식수의 80%를 제공합니다. 화학물질이 암석을 빠르게 통과해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층을 잃게 되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 증강으로 섬은 원치 않던 계층 구조로 나뉘었습니다. 맨 위에는 무제한 자금과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군산 복합체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방위산업체 직원들의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하는 현지 중산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오에서 온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힘들고 저임금의 건설 일을 하며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미사일 방어막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의 사건들은 이 섬이 앞으로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결정짓습니다. 방공 미사일 방어 계획이 법적으로 승인됐고 첫 계약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새 투자자들이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군은 이 섬에 해병 연안연대를 주둔시킬 계획입니다. 워싱턴은 이 섬을 예비기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최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군사력을 계속 투사하고 싶다면 바로 이 길이 30마일 남짓한 바위섬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그런 투자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무시하는 그 섬이야말로 전 세계가 다투고 있는 곳입니다.
워싱턴은 그곳에 콘크리트를 붓고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베이징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표적을 설정하고 자국 함정을 필리핀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원주민들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계획된 거대한 군사 체스 게임의 여파를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이 섬을 지배하는 자가 태평양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괌이 바로 다음 세력 균형이 결정될 곳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